자, 그러면은 이제 비트가 요 센터점이 이동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도브테일 비트를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브테일 비트는 이렇게 해가지고 센터를 맞췄기 때문에 아래 위로는 조금 움직여도 되죠. 자, 이게 지금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이렇게 열고 움직여야 되겠죠. 그리고 밀착을 시킨 상태에서 요걸 지금 이제 센터로 잡겠다 했죠. 그리고 처음에 도브테일 이거는 핀을 사용하는 요령은 이 두 핀을 서로 간격을 벌려 가지고 암장부도 넓게 할 수 있지만 거기는 아직까지 어렵기 때문에 처음 사용하시는 분은 일단 이렇게 암수가 같이 붙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세팅을 하시는 게 처음 작업할 때는 편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가능하면 센터는 정확하게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몇 번을 열으시더라도 이렇게 요 베어링에 8mm 베어링이 여기 딱 들어가게 돼 있어, 딱 맞게 돼 있으니까 그걸 딱 맞춰가지고 최대한 밀착을 시켜가지고 첫 스타트를 잘해야 그 다음에 이제 첫 핀을 위치를 잡았으면 그 다음도 다 움직여줘야 되죠. 지금 이제 요 센터를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요거는 또 한 개를 이쪽으로 옮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간격을 얼마로 줄 것이냐는 요걸 센터로 하는 세팅을 지금 마쳤습니다. 그리고 최대 도브테일 할 수 있는 폭이 이걸 봤을 때는 대략 한 70 정도, 70cm의 폭을 도브테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점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도브테일 작업을 0점 작업은 다 끝났고 도브테일 세팅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도브테일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W3D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작업 중에 하나인 도브테일 작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브테일은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는 주먹장이죠. 여기 보면 핀 형태가 사람 주먹처럼 탁 들어가 가지고는 절대 이쪽 방향으로 안 빠진다.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형상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 명칭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이게 요 방향으로는 빠지죠. 제가 샘플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자, 요게 지금 이제 도브테일 비트로 좀 작은 비트로 사용했네요. 이건 좀 큰 비트고요. 도브테일 비트로 이렇게 일자로 내려 가지고 소켓 형태를 만들어 놓은 소켓. 요런 거를 이제 명칭을 할 때 요렇게 이 암장부 부분을 요거 테일부라 그러는데 이걸 테일이라 그러고 숫장부가 꽂히는 부분을 소켓이라 그래요. 근데 테일은 이 비둘기 꼬리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도브 테일이라 그러죠. 그 테일과 테일 사이에 요 홈을 소켓이라 그래요.
소켓을 할 때는 도브테일 비트로 이렇게 일자로 그냥 내리기만 하면 이런 형상이 따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간격으로 이렇게 소켓을 가공할 수 있습니다. 소켓을 제일 먼저 할 때 이걸 암장부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테일 작업을 할 때는 비트를 일자 스파이럴 비트를 사용합니다. 스파이럴 비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톱밥 배출이 빠르고 열이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비트가 타는 걸 방지하기 위한 거죠. 자, 여기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다리꼴 형태로 여기 소켓에 탁 꽂힐 수 있는 식으로 가공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요 비트가 이렇게 사다리꼴로 올라가 사다리꼴 내려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하는데, 이때 숫장부를 우리는 얘기할 때 핀이라고 해요. 핀. 요 자체가 핀입니다. 핀과 핀 사이 요거는 어깨, 즉 숄더라고 표현을 하고, 요렇게 면과 옆 측면은 이렇게 뺨, 칙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 요런 이렇게 단순한 그 단어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알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도브테일 작업을 할 때 그럼 어떤 것이 소켓이고 어떤 것이 핀인지, 그러면 이렇게 조립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조립이 되겠죠. 그러면 일로는 절대 안 빠진단 말이죠. 또 빠질 때는 요로는 빠지지만, 그러면 제일 먼저 소켓부터 먼저 가공을 하기로 합니다. 소켓은 도브테일 비트로 도브테일 작업을 할 때 있어 가지고 이 직경이 도브테일 비트의 직경이 참 중요한데요. 직경이란 말은 요 넓은 쪽을 얘기합니다. 이 비트의 넓은 쪽, 비트의 넓은 쪽 직경이 이거는 19mm고, 그리고 각도는 7도입니다. 7도의 직경이 19고 그 날장은 22mm예요. 그래, 이런 비트의 재원을 잘 알아야만 그러면 이거는 최대한 몇 미리 두께의 부재까지 가능하냐면 22mm까지밖에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보통 뭐 18mm 정도 써야 되고, 만일에 24mm 부재를 만일에 도브테일을 하려고 그러면 이거보다 더 큰 비트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총 길이는 12mm 스파이럴 비트가 지금 제일 길죠. 이게 날장이 2인치 즉 5cm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제일 깁니다. 그 다음에는 보면은 이게 이제 총 길이도 다르고 이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한국에서 프레우드 비트 중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이게 7도에 19mm입니다. 19mm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회사에서 판매되는 거죠. 각도는 8도고 날장이 조금 더 깁니다. 날장이 조금 더 길고 직경도 좀 짧네요. 그래서 다양한 도브테일 비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두 개는 제가 그 해외 구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인치 샹크 비트입니다. 2분의 1인치 비트인데요. 날장들도 뭐 다양하게 굵은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라우터들이 수입 라우터들이 많기 때문에 아예 콜렛 자체가 수입 콜렛, 원래 콜렛에 물려가지고 하면 이런 비트들로 도브테일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또 비트들은 그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운임도 얼마 안 해요. 그래서 해외에서 아마존 같은 데서 구입해도 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비트를 같이 놓으시면 다양한 직경의 도브테일 작업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요 비트가 날장이 22m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18mm 부재를 지금 가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판재가 W3D는 총 넓이가 얼마까지 가능하다 그랬습니까? 70까지 가능하다 그랬죠. 더 넓게 하려면 여기 베어링 이게 LN 가이드 부분을 좀 더 확장을 하면 80까지도 가능한데, 대개 한 70 정도 되면 충분히 뭐 옷장이든 뭐든 아주 큰 대형 테이블이 아닌 다음에는 다 작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미리 작업을 이제 해야 될 게, 먼저 우리가 요 비트를 사용해 가지고 암장부 소켓부터 먼저 가공을 하도록. 소켓 가공이 제일 쉬워요. 그럼 소켓 가공할 때는 이게 18mm 부재니까 우리가 수공구 작업에서처럼 우리가 가공하는 거는 18mm보다 조금 더 0.5mm에서 1mm 정도 많게끔 이렇게 선을 그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부재의 길이를 재 가지고 중간에 센터점도 찾아 놓는 게 좋죠. 센터를 찾을 때는 사람이 그냥 눈으로 하기는 힘드니까 일단 총 길이를 줄자로 재 가지고 그 절반에 이런 거를 맞춰 가지고 선을 그어 봅니다. 양쪽에서 그어 보면 요 두 선이 끄이면 약간 빈틈이 보이겠죠. 그럼 이 빈틈 사이에 센터 라인을 맞추면은 더욱더 정확하게 되겠죠.
그리고 작은 부재 같은 경우는 이런 개각기 게이지 같은 걸로 이렇게 하면은 센터 라인을 끌 수가 있을 겁니다. 센터가 정확해야만 나중에 조립했을 때 양옆으로 단차가 없죠. 그리고 이거를 클램프에 일단 물립니다. 클램프에 물릴 때는 여기 정반에 여기 센터 표시가 해놨죠. 그리고 여기 간격을 요렇게 요 센터 라인에 맞게끔 내가 미리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야 되니까 이 정반보다 앞으로 돌출을 해가지고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리고 이게 도브테일 비트로 할 때는 일단 도브테일 비트를 물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요 도브테일 비트를 일단은 물려가지고 그리고 비트를 물릴 때는 항상 2cm 이상 물려야 안전합니다. 또 너무 깊이 들어가 버리면 나오는 게 또 적기 때문에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 비트를 체결했습니다. 비트를 체결하고는 이게 우리가 대략적으로 작업해야 될 위치를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2D 가공이기 때문에 앞뒤로 안 움직이게끔 하고 난 다음에는 이 부재를 라우터 플레이트에 최대한 밀착을 해가지고 밀착을 하면은 이 역시도 수직을 맞추는 하나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옆에 이것도 삼각자 같은 경우는 직각을 편하게 맞추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이런 직각재를 사용해도 되고 또 다른 뭐 직각재를 사용해서 직각을 맞추는 것도 좋습니다. 좀 편하게 하시려면 이렇게 삼각재를 놓고 하거나 그러고 나서 또 라우터 테이블에 딱 밀착을 시키면 저절로 직각이 잡혀지겠죠. 그리고 나서 클램핑을 할 때는 이거를 최대한 밀어갖고 부재가 넓을 때는 양쪽에서 해야 되겠죠. 요렇게 하시고 지금 같은 경우는 부재가 넓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양쪽에서 클램핑을 해주시면 조금 더 안정적이죠. 요렇게 클램핑을 하면 요걸 기준으로 해서 아까 선을 꺼놨지 않습니까? 18mm보다 조금 0.5mm에서 1mm 정도. 그래서 이렇게 플런지 라우터로 가공 깊이를 결정해 줍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라우터로 밀착된 상태에서 얼마 정도를 내가 깎을지 결정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가공을 하면 되는 거죠. 가공을 하는데 지금 센터를 맞춰놨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부터 어딘지는 대충 이렇게 보면 감이 오는 거죠. 자,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을 깎을 때는 이렇게 그 일자 스파이럴 비트로 갖고 이렇게 경사 진면을 스캔하면서 이렇게 깎습니다.
그럼 비트를 먼저 교체를 해야 되겠죠. 비트를 교체를 할 때는 전기를 차단해주고 코드를 뽑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공을 할 때 요렇게 하시고 요 빈 공간도 다 깎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요 암장부용 홈은 18mm이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는 12mm를 사용하면은 요 중간에 뭐 실수로 들어가지도 않기 때문에 좀 더 큰 비트를 큰 베어링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참 깎아 보겠습니다.